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에 큰 지각 변동도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청약이 이제 시작됐는데 뭐 예상대로입니다. 뭐 엄청난 광풍이 좀 벌어지고 있고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여러 어떤 전략들도 증권가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어쨌든 계속 보수적인 어떤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시장이 이제 이 LG 엔솔에 대한 어떤 수급 블랙홀로 인해 가지고 여지없이 오늘도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훨씬 약한 그런 기조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가 바뀐 게 처음 봤죠. 네, 사실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에 이제 입성하고 나서 줄곧 1위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셀트론이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고 코스닥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상장하면서 1위를 이제 이어받았는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이죠 사실. 그래서 시총 1위가 변동한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면서도요. 뭐 좀 뼈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최근에 어떤 흐름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864포인트 마감했고요. 0.89% 약세. 하락 종목 수가 700종목 넘었고요. 지금 시장이 뭐 기술적으로도 밑으로 꺾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4% 밀렸고 943포인트. 특징적인 건 이제 거래대금인데요. 코스피도 10조가 안 됐고 또 코스닥도 8조 원밖에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뭐 기계적인 어떤 물량들 위주의 어떤 흐름들, 청약으로 이제 웬만한 자금들이 다 쏠림이 현상 벌어지면서 다른 종목들에서 오히려 이제 이탈하는 흐름들, 그런 것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 코스닥 1100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구도는 뭐 큰 변동은 없네요. 기관들이 여전히 계속 파는 경향, 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5,500계약을 넘게 순매도한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증시 쪽으로는 이제 당연히 고객 예수금 늘어나는 거는 LG 엔솔에 대한 청약 자금이 들어온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겠죠.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저게 이제 뭐 남아서 그냥 알주식으로 사지 않는 한은 사실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좀 강세 패턴으로 전개되기가 좀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쉽진 않은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장은 휴장이었고 오늘 일본 시장은 0.27% 약세. 오늘 금리를 좀 인상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동결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약간 좀 거기에 따르는 약간 뭐 악재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 엔화 약세의 어떤 흐름으로 좀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시를 좀 약화시킨 흐름으로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홍콩, 대만도 좀 밀렸고 약간, 그리고 상해 증시만 0.8%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약했죠. 코스피가 0.89, 코스닥이 1.4%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흐름도 뭐 이거는 저항을 계속 받는 흐름에다가 밑으로 한번 꺾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의 움직임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빨리 올라서지 못하면 이게 저항이 세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꺾여버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90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LG 엔솔의 상장과 함께 시장이 이게 드라마틱하게 변모될까 하는 의문 계속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 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업종들도 뭐 디지털 컨텐츠 쪽 게임 이제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서비스 업종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뭐 게임 같은 거 이쪽이 완전히 그냥 꺾여버리는 흐름.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LG 엔솔 상장 기대감이 그래도 이렇게 좀 방어를 하는 흐름인데 이게 이것까지 내리 꽂아버리면 시장이 좀 처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건설업종도 뭐 최근에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HDC 현대산업개발 악재로 눌리는 어떤 형태. 의약품 제약 쪽도 전저점 깨버리는 형태로 참 셀트론의 어떤 악재가 그대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뭐 업종별 수급 보면 오늘 뭐 전기전자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고
기관들은 뭐 골고루 팔긴 했는데 운수 장비 쪽하고 건설 쪽에서 좀 팔았네요. 나머지는 의약품 쪽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았고 외국인도 한 700억 팔았네요. 그리고 코스닥 뭐 골고루 외국인들이 좀 팔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수급 구도는 계속 안 좋은 형태가 되고 있고요. 또 시총 상위주들 보면 계속 흘러내리는 형태. 네이버도 뭐 이렇게 또 흘러내리고 카카오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그나마 이제 그래도 받쳐주는 형태가 상대적으로 좀 있다. 워낙 이제 작년 내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겠죠. 기아도 이제 그냥 보합 정도에서 방어하는 흐름들. 삼성 SDI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 LG 엔솔 상승에 따른 뭐 밸류 가치,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고 삼성바이오 2.4% 밀렸고 또 셀트리온이 지금 시총순위 16위까지 밀렸네요. 22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합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세 기조를 자사주 매입 그 발표에도 이제 이렇게 좀 밀리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4% 정도 올랐고 금융주가 그나마 이제 플러스, 강하진 않지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까지 이제 플러스 흐름. 코스닥 넘어가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10조 400억으로 시총 1위가 됐죠. 근데 둘 다 이제 좀 추세는 좀 꺾이는 추세입니다,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2% 빠지면서 10조 148억에서 시총 2위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위메이드도 5.7% 빠지면서 계속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2% 밀리면서 이거 3조네요. 3조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어떤 흐름이 됐습니다. 알테오젠도 2% 빠지면서 최근의 저점대를 깨버리는 형태. 하여튼 뭐 지금은 종목 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지수 그리고 전체 업종에 대한 흐름으로 밀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별로는 좀 해석하기 좀 어렵고 전체 매크로 단의 흐름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이게 뭐 순매수 들어와서 이제 상승했지만 사실 삼성 SDI, 삼성전기, 뭐 SK 스퀘어 이런 것들은 상승했지만 추세적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어떤 흐름이죠. SD 바이오 센서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뭐랄까 단발성인 어떤 수급 구도와 이제 흐름들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지금 그래도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는 게 대표적인 게 그 비메모리 쪽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 그나마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ISC도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넘어가면 2차전지 기업들이 좀 보이네요. 대주전자재료, 엔캠. 뭐 그래도 수급이 뭐 크진 않아가지고 큰 수급적인 어떤 해석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지금 뭐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이렇게 빠질지는 몰랐네요. 회장 사퇴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한 국토부의 페널티 예고에 오늘까지 그냥 기관들의 투매가 이어지는 형태가 됐네요. 기관들도 97만 주 연기금 금융투자 뭐 기타 법인으로는 이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속절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건설업종 전반으로 퍼지면서 DL건설, GS건설, 대우건설까지 5, 6%씩 빠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건설주 빠지는 거는 이게 뭐랄까요 개별 악재인데 반사 수혜 내지는 또 이제 튈 수도 있는 건데 시장 흐름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고요. 패시브적으로 빠지는 거겠죠. 현대산업개발 나오니까 같이 빠지는 그냥 패시브 수급에 의거한 약세라고 좀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보시면 이제 그렇죠. 기관들이 같이 그냥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되려 이제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영역의 부근에 계속 있는 형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좋죠.
자율주행, 뭐 로봇 이런 쪽은 오늘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 뭐 로봇 쪽에서는 그래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게 많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플러스죠. 해성 TPC, 러셀, 티라유텍 같은 경우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붙으면서 중소형주라서 조금 다루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별 이슈 있으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IT 쪽에서 이제 뭐 저평가 매력 높았던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제 뭐 OLED라든지 반도체 소재, 국산화 소재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 회사하고 또 이제 저평가가 돼 있었죠. 퍼밸류 자체도 이제 소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10배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이런 기업들은 또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차별화된 흐름인데 비메모리라든지 전기전자 섹터에서 뭐 카메라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국산화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좀 구조적인 어떤 성장의 어떤 관점에서 지금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첫 번째 내용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내용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간 이제 청약에 들어갔는데요. 첫날 이제 증거금 32조가 모였다고 하네요. 뭐 균등 배정으로는 이제 한 주도 어렵다. 150만 원 넣으면 한 주 챙길 수 있을지 미지수에서 SKIT가 이제 그동안 사상 최대 공모 이제 청약을 했었는데 요 이제 한 80조 모였죠. 이걸 아마 뛰어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공모 규모든 시총이든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거를 아마 뛰어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눈치 보기 하면서 내일까지 이제 이어질 텐데 뭐 증거금 한 1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뭐 예상대로 어마어마한 지금 뭐 국민 주격으로 모든 뭐 여유 자금을 다 부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관들은 이제 수요 예측으로는 이제 공모가가 상단이 이제 30만 원 이제 결정됐죠. 공모 예정 금액도 이제 12.7조로 이제 결정이 됐고 공모 주식 수가 이제 4,250만 주입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한 14% 정도 됩니다. 총 주식 수 대비해서 2억 3,400만 주. 공목 이제 상장 예정 시가총액은 한 7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지금 한 100조 원 정도 목표 시총,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어 밸류로 이제 보는 게 CATL, 중국의 이제 CATL 밸류에이션과 삼성 SDI 밸류에이션을 이제 가지고서 약간 좀 중간 정도를 좀 매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비타 기준으로 17에서 20배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대체적으로 한 100조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100조 정도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주 잔고 자체가 지금 현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배 수준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수주 받은 것 정도 하더라도 한 10년치 어떤 일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적 가측성이라면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입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밸류와 이제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놓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도를 보면 거의 이제 LGN 솔루션 상장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당한 부담 그리고 이제 광풍이 불면 불수록 이제 그 부분이 이제 5년 10년 내다볼 때 고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강세장에서의 어떤 고점권역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악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매겨주는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많은 투자들이 가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LGN의 솔루션의 어떤 고점권역을 상장 전후에 가지고 이제 발생될 거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주 잔고는 260조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올해 이제 예상되는 매출 추정치 대비해서 한 11배 정도 갖고 있고 뭐 많은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고 이번에 이제 공모하는 어떤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서
이 매년 한 4, 5조 정도 카펙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될 거고 24년 정도부터는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도 그 현금 흐름 캐시플로 가지고서도 이 카펙스는 충당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공모 자금을 잘 활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의 어떤 입각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사실 이제 엄청난 카펙스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감가상각비 부담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대규모 이제 설비 투자했던 계획이라든지 단행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한 2년 내외 정도가 평균적인 것 같아요.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제가 좀 보수적인 어떤 의견을 계속 내는 이유는 그게 이제 대규모로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 이제 벌어졌고 그 부분이 이제 부담으로 어느 정도는 상당 기간 작용할 거다. 주가도 이미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략을 짜실 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짜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LG 에너지솔루션을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공모청약에서 물량을 받았다면 상장하고 뭐 며칠 상간으로 저라면 매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난 시장의 관심과 상당한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딱 시장에 지금 올려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전략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예수 현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최대 주주 보호예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상장 후 이제 6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81.8%가 이제 최대 주주 LG화학이 이제 들고 있는 거고, 우리 사주 조합 쪽에서 이제 3.6%, 이건 한 1년 정도 보호예수 기간입니다. 뭐 퇴사하면 이제 팔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엄청 급등하면 퇴사하는 직원들도 아마 발생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일단 유통 가능 물량은 공모 주주들이죠. 공모 주주들은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관들은 바로 그 일부 패시브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한 이제 기관들 아니면 웬만큼은 매도를 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나 매도를 하는 경향을 공모 받은 투자들은 이제 매도를 할 거고,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들은 장기성으로 들어오긴 할 건데, 어쨌든 초반에 상당한 물량 부담은 뭐 뚜렷해 보입니다. 그래서 14.5%가 당장 이제 유통 가능한 물량이고 3,400만 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초기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는지를 보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겠구나를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상장 후에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포함해서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쪽이 지금 그 생산이 제대로 좀 못 되고 있죠. 현대차 그룹은 그나마 좀 나은데 미국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생산 차질이 빚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인플레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뭐 결국은 문제가 커지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만들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반도체 공급난으로 글로벌 백오더가 이제 100만 대라고 합니다. 지금 뭐 신차 이제 대기 기간이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1년을 넘는 수준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경기 사이클이 돌아가는 흐름하고 완전히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경기가 회복될 때 재고가 이제 뭐 이렇게 또 줄어들면서 재고를 채워야 되는 어떤 수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되는데, 이게 재고의 어떤 순환 어떤 사이클과 또 금리와 이제 어떤 이런 사이클이 유동성의 사이클이 조금 엇박자가 나고 있죠. 이 특수한 어떤 그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좀 계속 뭐 변이든 계속 발생되면서 이게 이제 계속 그 반도체 쪽에 공급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품단에 밸류 체인이 지금 많이 아시아권에 있죠. 그게 이제 계속적인 어떤 이런 어떤 차질을 좀 빚어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말에도 그렇고 그 전체 이제 매크로단에 대한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도 경기가 꺾인다든지 이런 흐름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특수한 어떤 상황이 좀 발생되고 있는 거죠. 과거 10년의 어떤 사이클과 다른 사이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높아진 밸류가 조정 차원의 어떤 흐름을 겪고 있다는 거고,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어떤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의 어떤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판매 같은 게 이제 급증하니까요. 여기는 뭐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수요가 이제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증설은 이제 더디게 또 진행되면서 공급난이 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일단은 글로벌 자동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은 이미 올해 생산 능력 대비해서 약 20-30%를 초과로 예약받았고, 현재 내년 주문을 이제 접수받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을 뭐 올려도 용인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내는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옆으로 기다가 또 바로 신고가 내고.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내지는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사실 지수가 좋지 않더라도 이 시장과 다르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해성 DS라든지 DB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영역을 계속 이어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올해 상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급난의 심각성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고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 좀 올해 내내 이 이슈는 불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뭐 경기가 둔화되거나 뭐 이 수요가 줄어가지고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급단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붕괴하는 그런 위기라든지 완벽한 하락장으로 가는 어떤 흐름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어떤 시장의 흐름이 전개되는 구간에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기 지표가 약간 꼬였다. 과거하고 좀 다른 패턴으로 약간 꼬였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심하니까 뭐 에크먼 같은 이런 또 그루들이 연준이 시장에 충격을 줘야 된다. 뭐 0.5 포인트씩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수요단의 인플레보다는 약간 공급단의 인플레다든지 이쪽이기 때문에 자칫 이제 급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경제가 이제 조금 이상하게 꼬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지금 사이클 그런 논리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스러울 거고요.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게 이 주장처럼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아니면 조금 안정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플레 확실히 잡아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일 것 같고, 혹여라도 이제 연준이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시장은 좀 충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3월달에 금리 그래 올릴 수 있다. 근데 원래 예상대로 0.25 BP를 올리는 게 25 BP를 올리는 게 시장에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정도만 한다면 시장은 뭐 크게 충격받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혹여라도 2배로 올려버리면 그건 좀 충격이 좀 일시적으로 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아직은 시장에 좀 있다고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하나금융투자 이제 ETF 쪽에 이제 짚는 연구원님인데,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들과 지역 연은 총재들은 각각의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CPI 12월달 CPI도 이제 전년비 7% 상승했고, 에너지 가격 반등, 임금 상승 영향으로 인플레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가 확산되면서 연내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이 지금 강화되는 흐름이고, 최근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유가가 또 튈 수 있는 어떤 뭐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죠. 그게 이제 계속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성장주 대비 이제 가치주 상대적 강세,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5,000포인트 하회, 뭐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 깨지고, 뭐 코스피 2,900포인트 깨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고 있는데, 뭐 성장 주도 업종의 대표주들이 이제 꺾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뭐 미국의 ETF 종목들도
어느 정도 이런 연중 긴축 스탠스에 대응하는 변화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뭐 금융과 ETF, 금융 쪽의 ETF들이 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다음 주 이제 FMC를 앞두고서 긴축 경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오미크론의 여파로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도 예상보다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진 에너지 가격이 다시 반등 중이라는 거.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블랙아웃 기간이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뭐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뭔가 좀 블랙아웃 겹친 어떤 흐름이기도 합니다. 수급적으로도 좀 깜깜한 어떤 구간이기도 한데, 이런 구간을 좀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2차전지 쪽에 대한 투자 시사점에서 전략적인 제시를 좀 하고 있는데요. LG엔솔의 상장을 앞둔 1월달 K배터리 투자 전략이다 해서 투자자들이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다음에 세 가지. 첫 번째는 한국 내 순수 배터리 상장사의 등장으로 중국 업체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셀 업체들에 대한 리레이팅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상승한 게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상장 이후 LG엔솔을 시장 비중만큼 채워 넣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 종목을 찾기 위한 미드캡 종목들에 대한 매수 확산의 가능성. 소재 업체들이겠죠? 소재 업체들 내지는 뭐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LG엔솔 시장 비중을 채우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산다면 뭐 다 살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네요. 그래서 소재 단에, 장비주 단에, 아니면 LG엔솔의 이제 부품 공급망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의견을 좀 내비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뭐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이긴 했죠. 그래서 LG엔솔 상장 전후에서 주가 변동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종목군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갖고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대응이 유효해 보인다. 그렇죠. 지금 수급적인 어떤 내용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다가 되밀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약간 시장 성격이 단기 트레이딩 성격으로 좀 바뀌고 있고, 수급이 불안한 거죠. 이제 돈이 이제 가장 먼저 민첩하게 느끼고 이제 움직이는데, 뭔가 좀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뭐 적절히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 어떤, 좀 올랐으면 옛날 같으면 한 50%, 70% 올라야지 차익 실현 나왔다면, 지금은 한 20%만 올라도 그냥 차익 실현 빵 나와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단기 트레이딩 성격으로 시장이 좀 변모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응이 좀 유효해 보인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네요. 삼성증권의 어떤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리포트에서 그 LG엔솔 그 비중을 다 못 채우면 미드캡 정도의 회사들을 채우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하는데, 미드캡이라면 이런 기업들이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일렉포일, 뭐 부품. 그래도 시총이 이제 수천억 단위에서 한 몇 조 단위 되는 기업들. 오늘 에코프로 BM이 참 코스닥의 시총 1위로 올라섰죠.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뭐 상장 이후 이제 거의 지금까지 1위를, 코스닥 시총 1위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처음 봤나요? 오늘 역전된 걸 처음 봤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어떤 그 큰 지각 변동이 좀 벌어졌고, 2차전지의 어떤 밸류 체인이 뭐 그런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슈, 시장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내일까지 청약이, LG엔솔의 청약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고 나서 시장의 어떤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나서 또 이제 흐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섣불리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뭐 변수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급의 어떤 뭐
블랙홀이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게 그 정도의 어떤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섣불리 지금은 어떤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일단락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정밀하게 체크하고 장중에도 체크하고 분석해보면서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어떤 지금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이제 급감해 있고 심리도 이제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더라도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밑으로 한번 확 꺾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두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 시나리오가 좀 열려있는 그런 약간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당분간은 좀 집중해서 한번 체크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들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